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셀프 피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 6단계를 거치면서 단순화 시켰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피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어떤 분께서 그냥 뿔테 쓰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뿔테는 물론 코받침이 있는 뿔테도 있지만 피팅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코받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코받침을 통해서 코에 딱 맞게 각도 조절을 해서 피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도 마찬가지고, 물론 귀는 불에 구워서 피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 맞게 완벽하게 피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메탈테는 코받침이 있죠. 마지막 부분까지, 마지막 어려운 코받침 조절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그 사람 얼굴 형태에 맞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는 것이죠. 뿔테도 물론 불에 구워서 열풍기에 넣어서 할 수 있지만 소재 자체가 복원력이 좀 좋고 이러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아요. 피팅을 할 때는 의자에 앉혀 놓은 다음에 고객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 부분이 기울어졌는지도 보고, 귀 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는지 이런 걸 보죠. 코 부분도 정확하게 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피팅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데 피팅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알아야 피팅의 고수입니다. 왜 피팅이 고수 안경사의 영역인가? 그것은 이 철학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피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선배 안경사들이 말을 했지만 뭐 이 피팅이 뭐가 중요해,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시력 검사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보이는 거는 애게 보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팅 이거야 뭐 안경사 아닌 사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피팅의 철학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철학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깨닫고 이 피팅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는 안경사는 고수 안경사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밸런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수들은 이 유리 위에 올려놓고 어긋남이 있나 없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고객의 얼굴이 완전히 수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대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칭이 아닌데, 역으로 피팅을 잘 하려면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어긋나 있는가, 어떻게 대칭이 아닌가, 어떤 부분이 휘어 있는가, 어떤 부분이 올라가 있고 어떤 부분이 내려가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칭의 정도를 알고 그거에 맞게 안경테를 비대칭으로 언밸런스하게 맞춰주는 능력, 그게 피팅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은 살아가면서도 다 적용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그게 뭐냐? 술을 마시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주사가 좀 있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구부려 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부려 줍니까? 술을 가급적 안 마시면 되겠죠. 야, 술 마시지 말고 우리 당구나 치자 라고 한다든지, 뭐 골프나 치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트러블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돈을 빌려가면 빨리 갚지를 않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거는 인격이 낮은 거야. 인격이 낮으면 나랑 상대할 수 없지 해서 배척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괜찮고 나에게 어떤 정보도 주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만 내가 피하면 되는 거죠. 피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부려 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얼굴이 완전 대칭인 사람은 없다. 성격이 완전히 대칭인 사람, 모든 희노애락 감정 이런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상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력 검사, 내가 도수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얼마 전에 포크레인 기사분이 안경을 맞추러 오셨는데 이분이 난시가 있었어요. 난시가 사축입니다. 한쪽이 60도. 고랑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난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안경사들은 난시가 있으면 난시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잖아요. 난시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어지럽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난시가 4단계다 그러면 난시 2단계만 놓고 1단계를 근시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환산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는 해주지만 난시를 뺄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난시를 완전히 빼버리고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쓰는 안경을 제가 새로 하나 맞춰드렸거든요. 2개를 써보라고. 되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높낮이 차이가 별로 없다. 난시가 있으면 특히 사축이나 이런 경우에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느냐? 적응이 돼도 괜찮아지지 않아요. 난시가 있는 경우는 자기 눈이 그런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시를 빼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인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경은 난시를 빼고 하자,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경테 피팅을 언밸런스하게 해주는 것의 연장선에서 비대칭 쪽으로 약간 틀리게 해주는 거죠. 난시가 있는 사람은 난시를 넣어야지 당연한 건데 난시를 빼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 안경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러겠죠. 모르는 사람은. 하지만 그런 걸 다 알면서도 틀리게 안경을 해준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수와 가수의 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팅의 철학, 그것은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맞게 언밸런스하게 비대칭으로 틀리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팅을 해줄 때 어디 부분을 구부려 줄까, 어디 부분을 틀리게 해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피팅이 되는 것입니다. 피팅의 철학, 단순한 철학이지만 이걸 깨닫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피팅의 철학 그런 게 있었구나, 어긋나게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만약에 깨달으신다면 제가 30년 걸린 걸 바로 깨달으시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